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 끝에 예고했던 대로 첫 번째 시간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선생님이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강의 동영상을 올려놨고 두 번째로는 어,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를 올려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학습지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지 빈칸 내용을 차근차근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이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 프린트가 없거나 또 개인적으로 프린트가 어려운 학생들은 연습장에 일단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거나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먼저 해두고 나중에 개학을 한 뒤에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온라인 수업 때 했던 내용에 해당되는 학습지를 나누어 줄 테니까 그때 한 번에 채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꼭 채우거나 아니면 노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을 필기를 해가면서 해둬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단어의 짜임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순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할지 오늘 수업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는 선생님이 두 번째에 올린 파일이 있을 거예요. 파일이 있을 텐데 이 파일에 해당하는 빈칸을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채워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네, 단어의 짜임,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주요 성분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 단어의 짜임을 배우는데 왜 문장의 주요 성분 4가지를 살펴봐야 하나요? 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의 짜임 중 주술, 술목, 술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단어의 짜임에서 먼저 이 3가지를 배우나 봐요. 이 3가지를 배운 뒤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우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어의 짜임 중에서 주술, 술목, 술보 오늘 배운 이 3가지 관계를 그냥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학습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 오늘 수업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일단 학습지가 두 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1쪽을 먼저 봅시다. 1쪽을 보면 학습 목표 4가지가 나와 있고 방금 봤죠? 네, 그 밑에 단어의 짜임이란 이 부분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하는 내용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채우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은 뒤에 학습지 채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 단어의 짜임이라고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었고 학습 목표에도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그죠? 자, 단어의 짜임이란 무엇인지 볼게요.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의미 요소들은 어떤 단어들 간에 단어를 이루는 아이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해요. 가족. 그러면 가와 족이 합해져서 단어를 만들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합해져서 단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가, 족 이거 두 개가 의미 요소들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자, 다시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짜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기능에 따라? 네,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네, 5가지로 나눕니다. 자, 어떻게?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자,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5가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술, 두 번째 술목, 세 번째 술보, 네 번째 수식, 5번째 병렬 이렇게 총 5개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술, 술목, 술보 이 3가지는 다 공통점이 뭔가요? 술이 들어가죠. 술. 선생님 마시는 술인가요? 네, 아닙니다. 자, 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뒤에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 자, 이 3가지는 술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뒤에 이 3가지의 공통점. 술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문장으로 풀이가 된다. 그쵸? 문장으로 풀이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나머지 2가지 수식, 병렬 이 2가지는 문장으로 풀이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단어의 짜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으로 풀이되는 주술, 술목, 술보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수식, 병렬 이건 2번째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술, 술목, 술보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문장으로 풀이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이루는 아이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총 나눈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문장으로 풀이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의 주요 성분에 대해서 봐야 오늘 배우는 단어의 짜임 3가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장의 주요 성분 그 밑에 학습지 계속 이어서 봐야 합니다. 자, 문장의 주요 성분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4가지가 있어요. 단어의 짜임은 5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문장으로 풀이되고 이 문장으로 풀이되는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문장의 주요 성분 4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3가지 주술, 그 다음 술목, 그 다음 술보 이렇게 3가지가 문장으로 풀이가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일단 술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고요. 자, 나머지는 뭐예요? 주, 목, 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 술, 목, 보 이게 문장의 주요 성분 4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어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백설공주
알죠? 자, 백설공주의 이야기 스토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공주가 있어요. 백설공주라는 동화의 주인공은 네, 백설공주죠. 자, 그래서 이 공주가 내가 주인공이니까 가장 중요하지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백설공주가 나온 이유가 주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자, 주어에 대한 설명 볼게요. 주어란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뭐가 된다? 네,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이 주체인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이, 뭐뭐가, 뭐 내가, 너가 이렇게 이, 가가 붙게 되는 게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술, 우리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술이 있었어요. 사실 술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자, 술을 보면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서술어라고 하고 여기에서 술을 딴 거예요. 자, 보통 우리말로 했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다른 성분들과 다르게 완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완결의 형태. 그래서 이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주는 왕자 역할을 하고 있네요. 주어가 의지하는. 그죠? 공주가 있으면 항상 왕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래서 서술어는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역할이고 완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뭐뭐이다 또는 뭐뭐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채우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어 가겠습니다. 자, 목적어란 문장에서 서술어에 뭐가 된다? 네, 대상이 되는 성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긴 하는데 뭐뭐를 한다. 이렇게 지배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서술어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꼭 이 서술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목적어라고 하면 뭐뭐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학생이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뭐이라고 풀이되는 학생, 얘는 주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다라고 하면 주어의 행동을 의미하는 서술어가 됩니다. 학생이 한다. 이렇게 하면 문장은 완성이 됐지만 완성도가 떨어지죠. 학생은 뭘 하는 사람인가요? 네,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라고 칩시다. 그러면 를로 끝나니까 이 공부를은 목적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주술 구조로 문장이 완성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목적어가 들어감으로써 학생이 공부를 한다라는 완성도 높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는 서술어, 이 한다의 대상, 뭐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는 뭐뭐를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짜임으로 볼 때 목적어에서 목이라고 표시를 하죠. 우리가 목.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어 볼게요. 자, 보어란 문장에서 서술어를 보충하는 성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 보어도 문장에서 없어도 되지만 이 동화에서 백설공주에서 사과가 빠지면 약간 서운한 것처럼 이렇게 보어도 문장에서 서술어를 없어도 되지만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하다의 보를 따서 여기 보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단어의 짜임에서도 보라고 우리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장의 주요 성분 4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 문장의 4가지에서 첫 번째 주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의 행동을 서술하는 서술어, 그리고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뭐가 있었죠? 목적어. 그 다음 네 번째로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어. 이렇게 주, 술, 목, 보의 주요 성분 4가지가 주, 술이 연결되고 술, 목이 연결되고 술, 보가 연결됨으로써 총 몇 가지? 네,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총 3가지 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3가지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우리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장 학습지까지 지금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장 학습지로 넘어가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주술 관계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 주는 어떤 것의 줄임말일까요? 그죠? 주어의 줄임말이에요. 자, 술은 서술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관계가 있는 건데 보니까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인 주어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 서술어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주술 관계에 해당하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순서, 우리 2글자, 보통 2글자가 있는데 이 2글자 순서가 주어가 먼저 풀이되고 서술어가 나중에 풀이된다 라고 했어요.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말로 풀이될 때는 뭐뭐이 뭐뭐가 라고 풀이된다고 했고 서술어가 풀이되는 건 이 서술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완결된 형태로 풀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술어는 뭐뭐다, 뭐뭐하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뭐뭐이 뭐뭐가 땡땡땡 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장에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한번 주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시에 일출을 보러 바다에 다녀왔다. 그래서 일출을 봅시다. 우리 일출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바다에서 해가 뜨는 거. 우리 1월 1일에 바닷가 많이 가잖아요. 동해바다. 그 동해바다에 왜 가느냐 하면 1월 1일 새해 첫날에 뜨는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가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새해에는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그죠? 그런 것들, 바램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일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일은 이 한자를 쓰죠. 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의 일이라는 한자. 그리고 출은 이 한자를 쓰는데 얘는 나오다, 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가 나오는 것을 보러 바다에 다녀왔다 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풀이했을 때 뭐뭐 하다처럼 완결된 형태를 띠는 게 둘 중에 뭐예요? 네, 예죠. 예, 나오다. 그래서 이 출이 서술어가 되고 그리고 뭐가 나오냐? 그죠? 해가 나오죠. 해. 그래서 이 해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는 이 행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어가 되죠. 그래서 주술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말 풀이처럼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해가 나오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뭐뭐가 뭐뭐하다 라고 풀이되는 것이 여기에서 주술 관계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 술목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술은 서술어를 의미하죠. 그 다음 목은 네, 목적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술어와 목적어가 결합되어서 술목 관계가 되는 건데 서술어는 어떤 아이였어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아이였고 그 다음 목적어는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 풀이 순서는 목적어에서 서술어 순서로 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다, 뭐뭐를 하다, 뭐뭐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뭐뭐를 하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그치? 그래서 목적어가 먼저, 서술어가 나중에. 그럼 목적어는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대상에 관련되는 거 뭐뭐를, 뭐뭐을 이렇게 을을로 풀이가 된다고 했었고 서술어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완결된 형태. 그래서 주술이든 술목이든 그 다음에 배울 술보든 항상 뭐가 나중에 풀이된다? 서술어가 나중에 풀이되는 거예요. 완결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뭐을를 땡땡땡 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문을 통해서 우리 술목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을에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라는 예문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에서 독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독서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책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걸 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은 여기에서 이 한자를 쓰는데 자, 이 한자 어떤 한자예요? 독이라고 읽고 얘는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는 뭘 읽는다고 했어요? 책을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책, 글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그럼 우리 쓰여진 순서대로면 읽다, 뭐뭐다 라고 끝나니까 얘가 서술어예요. 그죠? 자, 그리고 뭐를 읽죠? 책. 그지? 그래서 책은 뭘까? 책은 그렇지 목적어입니다.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을 대상이 되고 있는 책.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글자가 쓰여진 대로는 서술어 목적어지만 여기 서술어 목적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풀이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풀이 순서는 목적어, 서술어 순서로 된다고요. 그래서 목적어인 책, 그리고 여기 읽다의 이 독에 해당하는 글자가 서술어가 되니까 읽다가 되죠. 자, 우리말을 풀이대로 하면 이 책에 해당하는 애가 대상이기 때문에 뭐뭐를의 조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 알겠네요. 그래서 책은 목적어, 읽다 서술어. 풀이 순서는 목적어에서 서술어로, 쓰여진 순서는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반대의 순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주술은 똑같은 순서, 그리고 똑같이 쓰여져 있었는데 술목은 반대가 됩니다. 풀이가. 자, 이렇게 예시문을 통해서 독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술목 관계라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은 술보 관계입니다. 자, 술보는 먼저 술은 지금 계속 본 것처럼 서술어를 뜻하고 보는 뭔가요? 보는 보어예요. 그죠? 그래서 서술어와 보어가 결합된 관계를 뭐라고 한다? 술보 관계라고 합니다. 서술어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동작이나 상태.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보어는 왜 보어라고 했죠? 서술어를 보충해 주니까. 서술어만 써도 되는데 이 서술어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려고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서술어, 보어가 결합되었고 자, 서술어는 항상 완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풀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어가 먼저 풀이되고 그 다음 나중에 서술어가 풀이돼요. 서술어는 그리고 우리말 풀이에 해당하는 애는 뭐뭐 하다 라고 되고 보어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뭐뭐 하기에 이렇게 서술어의 행동을 조금 더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 그쵸.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보어예요. 그죠? 그래서 뭐뭐에 하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시문을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여러분이죠, 그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입학은 3월에 했는데, 우리 온라인 개학을 먼저 하게 되면서 4월 16일에 개학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입학식은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입학식 할 때 입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학은 어떤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 한자와 이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프린트에 나와 있죠? 자, 이 한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들다라는 한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입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들다는 말 그대로 들어가다 이런 의미,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학은 배우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배우는 곳을 의미하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의미해요. 학교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입학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들다로 끝나는 이 완결형이 뭐가 될까요? 서술어가 돼요. 그죠? 쓰여져 있는 건 서술어, 보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학교는 보어가 돼요. 그치? 자,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풀이는 보어 먼저, 그러면 학교 먼저, 그 다음에 들다, 들어가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게요. 들어가다. 자, 그러면 알맞은 조사가 뭐예요? 우리말로 풀이됐을 때 학교에가 되겠지. 자, 학교에 들어가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행사, 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자, 그럼 풀이는 학교가 먼저 됐으니까 학교에 해당하는 보어 먼저, 그리고 들어가다는 서술어. 쓰여져 있는 건 서술어, 보어 순서지만 얘도 풀이가 반대로 돼서 보어, 서술어 이렇게 풀이가 된 거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뭐 하기에 이 하다라는 이 서술어 자체를 보충해주는 뭐뭐 하기에 이런 말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술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단어의 짜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주술, 술목, 술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학습지 1쪽부터 쭉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 못 채운 친구들은 지금 채우도록 하세요. 자,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먼저 봤어요. 그죠?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에 무슨 관계라고 했죠? 의미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합 관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합 관계, 단어의 짜임은 무슨 기능에 따라서 분류했지?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분류했어. 문법적 기능. 자,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했죠?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오늘 배운 것들이 뭐였어요? 주술, 그 다음에 또 술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충해주는 거, 술보, 이렇게 3개가 있었고, 이 주, 술, 목, 보를 통해서 문장으로 어떻게 된다고? 풀이가 된다고. 그죠? 자, 마지막. 우리가 오늘 안 배운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2가지 뭐 있었죠? 수식, 뜻은 잘 모르지만 수식 관계가 있었대요. 그 다음 병렬 이렇게 2가지를 더해서 총 5가지라고 했는데 이 2가지는 문장으로 풀이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따로 빼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문장의 주요 성분. 우리가 문장으로 풀이되는 아이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 의미 요소들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주어 먼저 볼게요. 문장에서 얘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자, 우리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 했죠?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서술어.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의 뭐가 되는 성분? 우리 주인공에 해당하는 거. 그렇지. 주체가 되는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를 했을 때는 뭐뭐이, 뭐뭐가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서술어. 자, 주어는 그래서 주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고 서술어는 술로 표시가 돼요. 자, 문장에서 뭐의 움직임 상태 성질? 뭐였지? 주어. 위에서 나온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그대로 서술하는 성분이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완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항상 풀이가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럼 어떻게? 뭐뭐뭐 다. 그치? 이가 될 수도 있고 뭐뭐뭐 이다. 뭐뭐뭐 다. 뭐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다로 끝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목적어라고 해서 우리가 목이라고 표시합니다. 문장에서 서술어에 뭐가 되는 성분이었지? 서술어에 대상이 되는 성분이었다.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뭐뭐 하다의 대상이 되는 거.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을을이라고 풀이가 된다는 거 배웠죠? 마지막 보어였어요. 보어는 서술어를 말 그대로 뭐였지? 보충하는 성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막 필수로 있어야 되는 성분은 아니지만 서술어를 좀 더 자세하게 보충해주는 성분이 보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성분을 배워서 이렇게 네 가지에서 나오는 주술, 술목, 술보 세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자, 단어의 짜임 첫 번째 주술 관계라고 했어요. 자, 주어, 서술어가 합해진 거지. 자, 첫 번째 주체가 되는 말인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에 관련된 행동, 서술어에 관련된 뜻 어떻게 풀이되죠?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 이게 서술어죠. 그치?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단어의 기본 구조이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순서로 풀이가 된다고요? 항상 뭐가 마지막이다? 서술어가 마지막이에요. 주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주어, 서술어의 순서로 풀이가 되고 보통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주어는 어떻게 풀이가 된다고 했죠? 가로 풀이가 된다고 했었고 서술어는 땡땡땡 하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대로 풀이를 해보면 우리 일출, 이 예시 단어로 나왔어요. 자, 학습지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자, 모양 따라 써야 돼요. 그죠? 자, 일출이라고 따라 쓰고 뜻은 해라는 뜻도 있고 자, 날이라는 뜻도 있어요. 해일, 날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예요. 야, 얘는 날출이라는 한자인데 날이라고 써도 되지만 나다 라고 서술어 형식으로 바꿔줘서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주요 성분. 자, 해에 해당하는 성분은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주술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해에 해당하는 게 주어. 뭐뭐하다로 끝나고 있으니까 얘가 서술어.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자, 풀이는 그럼 어떻게 돼? 주어에 뭐뭐이 뭐뭐가가 붙으니까 해가. 그치? 그 다음에 나다는 나오다 라는 뜻이죠. 뜨다 이렇게. 그래서 해가 나오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뭐뭐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술 관계 받고 두 번째 술목 관계 배웠었어요. 자, 술목 관계에서는 서술어, 목적어였죠. 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그리고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뭐였어요? 목적어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할 때는 항상 서술어가 나중에, 그러면 나머지 목적어가 처음에,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는 그래서 목적어는 뭐였어요? 뭐뭐, 를 이었고 서술어는 땡땡땡 하다였죠. 자, 예시문으로는 독서를 봤습니다. 독서 이렇게 있는 대로 써주고, 그치? 그 다음 이 독은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읽다, 독. 그 다음 서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글, 서. 자, 주요 성분 뭐예요? 읽다, 뭐뭐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서술어죠, 서술어. 자, 얘는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 풀이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목적어 먼저니까 책. 그리고 어떻게 풀이가 된다고요? 을.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한다? 읽다. 그래서 책을 읽다 라고 풀이가 되는 독서. 얘는 술목 관계의 단어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여기도 3개 채우면 됩니다. 자, 마지막 술보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술, 서술어, 보어.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서술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3가지에서. 그 다음 이런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어떤 성분? 보어. 그래서 서술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관계이고 항상 서술어가 나중에 풀이되고 그러면 나머지 보어가 먼저 풀이가 된다 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서술어는 땡땡땡 하다 라고 풀이가 됐죠. 자, 보어는 장소 아니면 뭐뭐 하다 라는 서술어를 그대로 보충해주는 말인 뭐뭐에 뭐뭐 그다음 뭐였죠? 뭐뭐 하기에, 그치? 뭐뭐 하기에 땡땡하다 라고 풀이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문으로 입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입은 이렇게 쓰는데 들다, 들어가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 학은 원래 이 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배우는 장소인 우리 학교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들다, 다로 끝나는 애가 성분이 서술어 성분이고 나머지 학교는 주요 성분 중에서 보어 성분이라는 겁니다. 서술어는 들다, 들어가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말이 되겠지. 그러면 학교에가 되겠네요.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다. 이렇게 뭐뭐에 땡땡땡 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술보 관계의 대표적인 단어라는 거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 여기 3칸도 여러분들이 잘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학습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니까 처음에 수업을 듣는데 막 채우지 못해도 잘 완성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지를 다 채웠어도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는 수업 영상, 두 번째는 학습지, 세 번째는 어떤 주소 링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모든 학생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도록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확인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짜임 중 5가지 중에서 문장 풀이와 관련된 3가지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개, 수식 관계, 병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고 학습지 꼭 완성된 상태로 아니면 노트에 정리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 때 가져오고 그리고 노트에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등교 하는 날에 나눠주는 프린트를 가지고 거기에 다시 한번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